미국에게 한 대 세게 맞고 하노이에서 돌아와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보낸 후에 머리를 쪼아리고 뭐 온갖 대안을 다 생각했겠죠. 지금 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하고는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을 안 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미국이 강도짓 하는 바람에 다 날렸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국내 정치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기만 했다. 조만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계속할지 아니면은 북한이 이때까지 취해온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든지 빨리 알려달라.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성명을 발표해서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지 그 중단 상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보면 굉장히 미국의 목을 쪼는 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액을 하는 거예요. 액을 하는 거. 제가 그걸 남녀로 비유를 해서 자칫하면 또 여성들 쪽에서 뭐가 얘기가 나올 줄 몰라도 일반적인 얘기로 자기 혼자서 경제 능력이 없는 여자가 결혼해 살면서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남편 시키는 대로 다 하기는 싫고 좀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돈주머니를 안 풀고 돈 줄 생각도 없다. 그러나 막상 이혼할 생각은 없어. 나가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이 강도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좋은 말로 할 때에 조건을 줬으면 네가 위자료를 적게 내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줬는데 그 기회를 네가 놓치다니. 네 머릿속에 딴 여자 생각하고 네 개인적인 문제 생각하느라고 내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쳤어. 나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이혼 조건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할 거야.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 떨고 있어. 그래? 그렇다면 하지 마. 나가 살려면 너 혼자 살아봐. 먹고 살 능력 있거든 해. 이렇게 미국이 북한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어디서 증거가 나요? 뭐 도대체가 미국이 말이야 강도 같은 짓을 하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협상을 결렬시킨 건 트럼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끝에 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 사람 궁합 너무 좋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는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생각이 잘 맞아. 이 뭔 소리냐고. 그게 본심이야 본심. 정말 안 맞는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본심이야. 너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 잡아야 되겠다니까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공동성명을 안 낸 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속상하고 황금 같은 기회는 북한에게 있었죠. 북한은 진짜 이번 기회를 황금 같은 기회로 생각했어. 왜? 트럼프가 국내에서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많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때를 절묘한 기회라고 생각해가 적당하게 쉽게 해도 트럼프가 자기가 화장실 가는 게 급하니까 잠깐만 내가 낼 테니까 일단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가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급해서 지금 화장실 간다고 해서 꼭 너 차값을 내가 낸다는 조건으로 이랬을 필요가 없다라고 화장실 간 거예요. 뭔가 결론을 들고 결과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돌아가는 열차에서 이런 짓을 내가 또 해야 되나? 열차를 66시간 왕복 몇 시간이에요?
132시간 중간중간에 내려가지고 담배 피우고 쉬는 것까지 다 하면 이건 몇 시간이냐고 도대체. 이 중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국제적인 망신만 하고 돌아오는데 울분이 터질 거야. 근데 김정은 입으로 자기가 나팔을 불면 기회는 완전히 다시 트럼프를 만날 기회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으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더구나 볼턴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당신네들이 김정은 당신이 제안하는 제한 조건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빅딜이라 했는데 그 빅딜 조건에 안 맞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김정은도 그 다시 만나는 걸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국물이 나올 거 아니야. 빵가루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울분이 차지만 자기는 직접 일 못하고 말을 못하고 누구 시켜요. 말을 했다가라도 나중에 미국이 볼 때도 뭐 아니 밑에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니까 정도로 받아들일 정도로 외무상 정도로 시켜가지고 그냥 욕하게 합니다. 미국을 욕하게. 그럼 미국 욕하는 것도 누구만 합니까? 대통령 보고 욕 안 해요. 트럼프 욕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폼페이오하고 볼턴만 욕하는 거예요. 폼페이오나 볼턴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 회담이 깨졌다. 공동성명이 안 나왔다. 나중에 변명할 여지라도 안 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여지라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서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여지를 난가놓기 위해서 약간 겁낮은 외무성 부상의 입을 빌려 미국을 푹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는 거 딱 하나입니다. 빨리 만나자. 왜 그게 또 드러나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력갱생뿐이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아니 내부를 단속을 해야 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또 할 얘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 푼 준다는 약속도 안 하고 뭘 해주겠다. 미국이 직접 안 줘도 다른 나라를 통한 제재를 완화시켜 뭐 좀 도와주겠다 말도 없었으니까 자력갱생밖에 길이 없죠. 국려지책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인민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가 그보다 더 좋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자력갱생? 인민 여러분, 핵과 경제 병준 정책하면서 자력갱생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거니까 사상으로 무장하고 꿀릴 게 없습니다. 정 안 되면은 미국을 자기들이 수만 기의 수천 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미사일가 있지만 우리 한 방으로라도 미국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핵화 협상할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비핵화 협상 중단할 가능성도 있고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미사일 만지작거리는 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못합니다. 핵실험은 더더구나 못합니다. 자기 입으로 핵실험 완성해서 완전히 핵강국이 됐다 해놓고 또 핵실험은 무슨 핵실험이야. 미사일 발사한다고 만지작거리면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6번이나 김정은이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 없는 국가 만들겠다. 비핵화 하겠다. 라고 얘기해놔놓고 미사일 발사를 해? 미 국방장관 대행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때리면 확실하게 때릴 거다.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이때까지 약속해오던 핵과 미사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라는 걸 깨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북한도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거 이때까지 해준 거 공짜로 해준 거 아닌데 트럼프는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유예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하는 거, 유예시키는 것을 협력 안 해줬다면 트럼프 생색 낼 수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빅딜이라고 얘기했으면 빅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정은 자신도 빅딜로 나가겠다 했으면 사실은 빅딜이라는 건 볼턴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언제 다 해가 나가요? 그럼 그걸 최소한 스몰 딜로라도 잘라가 나가야 되는데 그 스몰 딜로 자르는 수준이 어느 정도 미국의 마음에 들어야 합의가 돼야 그게 둘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김정은의 고민이야. 빅딜까지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약속을 못해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의 스몰 딜은 돼야 된다. 뭐 중간 딜 정도라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스몰 딜이라는 게 하노이에서 똥볼 차인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이런 것까지 들고 나가는 더 이상 딜이 아니라 아예 둘이 마주 앉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것을 양보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핵폐기라는 모습을 미국에게 보여주고 약속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는 앉아가지고 얘기할 계기조차 못 만들 거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김정은에게 온 거예요. 최선희를 앞세우가 얘기하는 것은 불만스럽다. 하노이까지 와서 그렇게 잘 될 것처럼 트럼프 떠들어 놔놓고 어떻게 둘이가 공동성명 한자 없이 되돌아가고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고 당신 국내 정치적인 당신 개인의 이익 때문에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조건도 없이 돌아오게 하느냐 하는 원망에 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수위를 최선희 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바지가리를 붙들고 빨리 불러줘. 만나야 돼. 그럼 미국의 입장은 불러주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 폼페오도 얘기했어요. 대화를 재개할 생각이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빅딜이야. 완전한 비핵화야. 김정은 빅딜까지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준비해가지고 나타나. 그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지노선이 뭐야? 전번과 같은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그런 거 들고 와가 얘기하려면 이제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지니까 자력경생을 또 들고 나옵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이번에 하노이 갈 때는 자력경생을 그렇게 강조 안 했을 거예요. 돌아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력경생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전번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가 국내 여론이 트럼프가 회담을 결렬시키고 간 데 대해서 전부 박수를 칩니다. 트럼프 당신 이제 정신 좀 차리는구나. 특히 민주당에서. 그냥 통째로 다 내줄 뻔했는데 결렬시킨 덕택에 북한의 본심을 알았잖아. 사실 뭐 미국이 대테러 작전 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돈을 거의 17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IS 퇴치한 숫자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거칠게 표현해서 빈라덴 하나 죽인 거에 끝났어요. 아직도 IS는 끝이 안 났으니까 더 숫자가 늘어나고 더 악랄하고 더 치밀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건해졌으니까요. 똑같아. 미국 정상회담 1차 2차 회담을 통해 미국이 얻은 건 북한의 본심을 이제 제대로 봤다는 거죠. 핵무기는 포기 안 하겠구나. 그럼 미국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처음부터 미국이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는 증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 비핵화를 시키는 것은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차 회담에서 김정은이 들고 온 카드를 보니까 내가 국내에서 힘한 내가 워싱턴에서 코너에 몰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적당하게 고음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덩이하고 바꿔가려고 했다라는 걸 알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속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깨가 몇 배로 무거워진 거예요. 함부로 이제 트럼프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트럼프가 당신하고 만나서 다시 합의를 하겠다, 협의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만나는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야. 옛날처럼 잔머리 굴리고, 더더구나 트럼프는 돌아가고 난 뒤에 이게 하늘이 돕는 건지 어떤 건지, 다른 문제에도 역시 다른 문제에서라도 어려워지겠지만 펠로시가 얘기했어요. 트럼프 탄핵 안 하겠다. 할 가치 줬다. 그게 뭐 가치가 있다 없다 관계없어요. 어쨌든 안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트럼프로서는 그게 탄핵이 설사 인용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 구조적으로 되기가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돼가는 거예요. 많은 국내 정치적 분위기가. 그런데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미국 정상회담의 조건이 나름 일리가 있는 거야. 회담이 깨짐으로 김정은의 짐은, 어깨는 몇 배로 무거워졌습니다. 최선희가 이 회담 깨지고 난 뒤에 보름이나 지나, 물론 김정은이 열차로 돌아가가 한숨 돌리고 다시 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지만 많은 고민을 했겠죠. 어느 수위까지로 조절해야 될 것인가. 말로는 위원장이 2, 3일 내로 15일날 최선희가 얘기했으면 오늘이나 내일쯤 김정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시 미사일 발사하겠다 하면 자기 입으로 트럼프에게 비핵화하겠다, 완전하게 핵 없이 살겠다, 내 자손들에게 핵을 안 물려주겠다고 얘기했던 말을 스스로 위반하는 거죠. 그럼 미국한테 얻어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희는 일단 트럼프를 불러 앉히는 게, 불러서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 그 두 사람의 만남의 연결고리를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로는 비핵화를 가지고 협상을 안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궁합이 기똥차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궁합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죠. 만나겠다는 거. 우리 살려주세요. 직접 바로 만날 수 없다면 누구라도 좀 보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선희의 애걸입니다. 협박이 아니고 김정은의 절박함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낼지 김정은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느 선까지 자기가 핵을 폐기한다로 미국을 설득시켜야 될지 고민입니다. 정말 난공불락으로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좀 물러설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식으로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미국을 속이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럴듯한 안을 내놓을지. 뭐 트럼프는 1년 동안을 북한이 하는 거 보겠다는 겁니다. 내년이 대선이니까 그때까지 북한이 만족스럽게 하면은 트럼프에게는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고,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북한이 자꾸 엉뚱한 짓하고 비핵화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트럼프로서는 그것을 또 다른 하나의 국내 정치 카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패친들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방송을 페이스북에서 먼저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방송을 했는데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유튜브에 바로 찍었는데 오래 못 뵈서 뵙고 싶기도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오늘 페이북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4월 17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한 내용을 다시 편집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또 살을 붙이고 해서 책을 냅니다. 저의 패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을 초청합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 못 오시는 건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오시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초청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거의 저에게 이때까지 패친님들 중에서 특히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작년 6월 4일 이후에 거의 한 30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